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 수해 지역에 가서 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 사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후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또 추경인이 정부조직법 통과시켜 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 4명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쓸데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좀 따끔한 이야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무가내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리사과 당하기 전에 대통령도 여당 대표와 소통해달라, 이 말을 대통령을 만나는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자, 여당의 대표와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야당의 대표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는 수해 현장을 찾아서 1시간 동안 흙 치우는 거 도우고 당에서 마련한 3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자,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안 따질 수 있느냐? 그럼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니 내가 둘러리는 못 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에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미국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하자 비준 동의를 주도하니까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매국노라고 비난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요, 처음부터 내가 가면 문제가 심각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라는 입장을 표했다면 그냥 괜찮았을 건데, 1대1로 하면 만나줄 건데 거기 다른 야당 대표 다 오는데 내까지 끼우니까 안 간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퇴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뒤집고 아주 그냥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게 어부지리로 문재인 정부가 저절로 무너져서 이들에게 정권을 잡을 것인가, 또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요, 두 쪽 다 지금 큰 시대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불만들은 늘어나고 있겠지요. 보수 중에서 일부는 문재인 진영에 표를 던졌거나 대선 때, 또 일부는 문재인에게 던지지 않고 안철수에서 던지면서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제가 볼 때 한 15%좀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홍준표가 얻었던 24%보다 지금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쳐서 자유한국당이 14%, 바른정당이 한 6% 해서 한 20%쯤 됩니다. 좀 올란 게 이렇죠. 그런데 이 두 당이 앞으로 이 보수의 새로운 기치가 될 수 있겠는가? 요즘 바른정당을 보면요, 당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바른정당이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뭔가 젊은 사람들의 좀 어필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정권에 협조해주는 거는 협조해주고 무조건 반대만 안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싶고, 그거하고는 달라서 종북 체계를 주장 안 한다는 모습도 보이고 싶고 이런데요. 그런 게 다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 바른정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목을 한번 메어서 투쟁을 하든지,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투쟁을 하든지. 유승민 후보가 대선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히 지금 남북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설렁설렁 그냥 한번 성명 발표했다가 넘어가고 해요.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이 시기에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정당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까? 청년층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부의 세습과 금수저의 세습, 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파괴하는 지금 이 썩어 빠진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한번 합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진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제나 아젠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권 좌파들이 정의당이 다 독점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거기 상당히 기대해 있고 여기에서 뭘 차별성을 보입니까? 그 다음에 보수의 고유의 기본적인 이 펀더멘탈 가치인 안보에 있어서 바른정당이 뭔 차별성을 보입니까? 그야말로요 좀 시니컬하게 보이면서 이쪽 저쪽에서 욕도 안 먹고 좀 멋있는 척하고 수구 꼴통이 아닌 흉내만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밖에 더 있습니까? 자, 바른정당은 그렇다 치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어찌하냐는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토론회를 했대요. 보수 재정립 토론회를 여의도 연구원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2002년 중도 교수를 표방하면서 참여연대 경실련이 좀 왼쪽이나 중간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활동을 이렇게 반하는 활동을 감시하는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요.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보수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들으니까 그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특정 재벌 기업과 깊숙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탄생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좋죠. 저도 정말 힘센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마디로 재벌 옹호하는 사람으로 100% 연결되는 부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보고 뭐 매일 한두 건씩 올라와요. 황장수 외교안보 뭐 이런 부분은 탁월한데 경제는 좌파다 못 믿겠다 어쩌고 하는데 믿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아무리 그런 거 달아봤자 제 생각이 바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수구 꼴통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자유한국당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회에서 보수가치 재정립을 위한 2차 연속 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참 제가 기가 찹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돼가지고 정권을 놓치고 구치소에 가 있는데 그런 쪽과 더불어서 만드는 기관과 이런 토론회를 자유한국당이 보수가치 재정립을 한다고 해봤자 나오겠습니까? 이 단체가요 한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초반일 겁니다. 저를 자기들이 무슨 보수단체들 전부 불러서 기업 무슨 연수원에서 세미나를 워크숍을 하는데 와서 강연을 좀 해달래요. 저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하도 그래서 있던 방송 스케줄 취소하고 갔습니다. 일산에 저기 고향에 먼 데까지 갔어요. 밤에 늦게까지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수가 지금 재벌과 이렇게 유착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걸 개혁을 해서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 이 재벌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권이 도와주고 이런 걸 보수 정권이 앞장서온 데 대해서 반성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냐니까 아니 거기 참석을 했다라는 무슨 교수니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멀리 불러서 토론하러 왔으면 듣기 싫으면 그냥 좀 듣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공격을 하고 아주 저를 뭐 그냥 작사를 내듯이 달라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좀 높였더만은 뭐 그리고 끝났는데 이런 집단하고 토론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새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요 자 그간에 시민사회단체를 전부 좌파단체들이 잡고 있고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력이 두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축소되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2002년 대선 전에 슬그머니 좀 띄워서 자신들의 시장 경제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하려고 뒷돈을 대니까 있는데, 이 단체의 조직원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무슨 자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탄핵을 하고 어쩌고 할 때 이 단체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한번 냈습니까? 그냥 세월 어려울 때는 뒤로 쓱 빠져 있다가 또 정리되고 나면 쓱 나와서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제가 왜 시라소니처럼요 혼자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저도 보수단체 많이 만나봤지요. 이런 부분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이렇게 꿋꿋이 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토론회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 MB 때 정무수석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교수 타이틀을 들고 나와서 공천 파동과 총선 패배,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대선 참패를 겪으면서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 대선 탄패한 후보가 바로 당 대표가 됐다고 홍 대표를 비판했다고 하고, 당을 향해서는 기득권 지키기 체질이 너무 뿌리 깊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원인지 회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구, 영남, 60, 70 세대 정당,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정당이 좌파 정권의 실정에 의한 반사 이익만 기대하며 미래가 있겠느냐 이랬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탄핵을 부인하거나 좌파 색깔론 음모론을 주장한다면 헌법적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을 정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라면서 보수의 우경화 내지 거부와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봤을 때도 보수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자기들이 이런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하도록 하는데 유리할 건데 한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걱정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 이분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2번 했죠. 또 교수로 돌아가서 그냥 교수인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나 그들이 좌파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촛불에 의한 정권 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런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교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토론회에 나온 사람이 박형준, MB 때 정무수석, 나성린, 지난 2008년에 비례대표로 갔다가 2012년 총선에는 부산진에 가서 또 당선됐는데 이분도 대기업과 가까운 분이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하면 가치가 정립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석춘 교수를 내세워서 혁신위원장을 시키고 혁신위원을 9명을 임명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우편향 논란이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 중에서 이 태극기 그리고 탄핵심판 변호인 등으로 갔던 인물들이 있고, 또 이 보수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많은 분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혁신을 시켜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세상의 흐름,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가 양극화 이야기하면 저보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제 방송 진짜 보지 마십시오. 저도 불쾌하고요. 당신도 제 방송 봐서 도움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가 대세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는 집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양극화의 부분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은 매우 나쁘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문제다. 보수가 재벌을 옹호하고 끼고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건가? 저는 못 간다 봅니다. 종북 척결 안보 이걸 갖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만 하고 기득권 옹호만 하면 거부가 됩니다. 거부의 가치가 뭔 줄 압니까? 매사를 종북 척결에 연결시키는 사람. 그런데도 정말로 종북이 척결되는 게 아니라 번성하는데 목을 안 던지는 사람. 입으로만 종북 척결이죠. 두 번째는요. 수구 기득권. 수구 기득권이라면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좌파 수구도 있고 우파 수구도 있습니다. 지금 좌파가 집권해서 삼성 편을 들었으면 그것도 좌파 수구 기득권입니다. 자, 보수가 또 그런 재벌들 기득권 편을 든다면 이들도 한마디로 수구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수구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도 수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통신요인 안 한 거 보면 딱이 딱 나오죠. 그런데 이 보수에 한마디로 저는 좀 알지 않습니까? 다 만나보고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수구 기득권을 옹호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수가 이들을 옹호합니다. 재벌만 수구 기득이 합니다. 저는 재벌을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하나의 재벌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보수가 전혀 못 벗어나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퇴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언제 통합하느냐 하는데 저는 저 당이요. 나중에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쳐서 나중에 총선 때 결국은 이 영남 지역이나 이런 이 강남 지역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화해 주게 가게 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은요. 자유한국당은 점점 더 수구적 극우 정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한마디로 좌파 세력들한테 이 넓은 주문을 내어줘서 아무리 문재인이 이 정권이 개판을 치더라도 현재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되찾아오거나 집권할 가능성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많이 이야기하죠. 문재인 정권 2년 가겠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다. 우리도 한 2년 지나면 힘 빠지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면 탄핵시킬 수 있다는데 탄핵시킬 때 뭡니까?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탄핵의 바탕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도 촛불 시위를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으면 탄핵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행태로 봐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더라도 모아낼 가능성이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한 방에 다 해체시켜버릴 때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